오늘 열린 버지니아주 하원 전체 회의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제23회 구정 설 퍼레이드가 뉴욕 플러싱에서 펼쳐집니다.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민간 차원의 새로운 드림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한인 이민 1세들의 시민권 취득률이 외국 태생 이민자들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대대적인 청소년 금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버지니아주 하원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동해 병기 법안에 대해 공동 발의자로 대거 참여하면서 오늘 열린 하원 전체 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관문은 버지니아 주지사의 서명만 앞두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12시부터 열린 버지니아주 하원 전체 회의에서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인 HB 11이 찬성 81표와 반대 15표로 가결됐습니다. 상원과 하원의회에서 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면서 의회 처리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원 동해 병기 법안은 지난달 30일 1차 관문인 교육위 소위원회에서 5대4로 극적인 통과 후 3일 상임위원회에서 18대3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법안 조율 작업을 거쳐 만들어진 통합법안에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가 서명을 해야만 오는 7월 1일부터 법안이 발효됩니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사사의 개니치로 주미 일본 대사와 면담하고 나서 측근을 통해 의회에서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방해 공작을 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의회에서 통과하고 나면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주 한인의 목소리는 혹시라도 생길 변수를 막기 위해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받아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메일과 전화를 당부했습니다. 법안이 확정되면 올 가을 학기부터 버지니아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적히고 학생들도 동해라는 이름을 배우게 됩니다. 대형 로펌까지 내세우면서 방해 공작을 폈던 일본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미주 한인들의 노력에 결국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뉴욕 플러싱에서는 구정 설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올해로 23회째인데요. 이번 퍼레이드는 한국과 독도 홍보, 풍물패 공연, K-팝 컨테스트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한국 알리기에 주력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1년부터 2월이면 연례 행사로 진행돼온 플러싱 설 퍼레이드. 올해는 35개의 단체 1,200여 명이 참가하며 총 6대의 꽃차가 퍼레이드를 장식합니다. 특히 올해 퍼레이드 주제가 한국과 독도 홍보, 통일이 주제인 만큼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만든 독도는 우리 땅 꽃차부터 민주평통에서 꾸미는 통일은 대박이다 꽃차까지 다양한 메시지를 던지는 꽃차들이 선보입니다. 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알림이 마스코트인 초롱이와 초순이 캐릭터 인형을 지원해 비직 코리아 행사에 동참합니다. 메인 이벤트로 펼쳐지는 한국 유명 풍물패 노드돌의 무대에서는 신명나는 길놀이와 상모 공연으로 전통 한국 타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퀸즈 한인회는 당일 퍼레이드 참가자들에게 300여 개의 장난감 안경과 모자, 부채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이 꽃차를 굉장히 화려하게 했습니다. 꽃차 하나가 전부 다 디자이너가 하나씩 붙어서 저희 중국을 좀 누르자 하는 기차에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꽃차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꽃차도 타셔야 되고 행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플러싱 백구경찰서 앞에서 출발, 유니언 스트릿을 따라 샌포드 애비뉴, 메인 스트릿을 경유해 다시 플러싱 공영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설날 퍼레이드는 11시부터 1시간 동안 펼쳐집니다. 퍼레이드가 끝난 정오부터는 인근 식당에서 떡국 식사가 제공되며 식사 후 오후 2시 30분부터는 대동연회장에서 K-팝 컨테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올해로 23회째 맞는 플러싱 설 퍼레이드. 이젠 지역의 명물 축제로 자리 잡은 설 퍼레이드에 많은 한인들이 참가해 한인들의 위상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백년지 대계 미래를 위한 투자는 교육이고 사람입니다. 서류 미비 학생들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드림 장학금이 만들어졌습니다. 민간 차원의 드림 장학금은 저소득층 가정의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대학 학비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빌 앤 멜린다 재단, 퍼난데즈 파운데이션 등 미 전국의 비영리 자선단체들이 2,5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드림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 공동 창립자인 도널드 그레엄 CEO는 드림 장학금은 서류 미비 학생들이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같다고 프로그램 신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드림 장학금은 앞으로 10여 년간 서류 미비 이민자 신분의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2천여 명을 선정해 학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혜 대상은 추방류의 프로그램 자격을 충족하는 서류 미비 신분 학생으로 대학 졸업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입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전국에서 12개 대학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등록금을 포함한 학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GPA 3.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GPA 3.5 이상의 성적으로 졸업할 때에는 1,000에서 2,000달러까지 추가 장학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단 측은 현재 이미 39명의 장학금을 선발한 상태로 조만간 수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민 1세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률은 57%로 10명 중 6명이 시민권자였습니다. 연방의회 조사국이 최근 발표한 미국의 귀화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난 1세 한인 10명 중 6명 정도가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1년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태생 1세대 한인 인구 108만 6,945명 중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비율은 5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 한인 인구 중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약 62만 명입니다. 이는 미 전체 외국 태생 이민자들의 평균인 45%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한인 1세대 시민권자 비율은 1세대 이민자 인구가 가장 많은 상위 25개 나라 중에서 9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1세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률은 베트남계가 75%로 가장 높았고 이란계가 74%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률은 2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은 최근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은 한 해에만 2만 2천여 명이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2010년에는 1만 1,0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2년 연속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1만 5천 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 당시 사장되고 파묻혔던 법안이 다시 살아나게 될 전망인데요. 뉴욕시 의회가 유급병과 의무화 확대 등 6개 법안을 재의결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지난 4일 유급병과 의무화 확대 법안 등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재임 시절 거부권을 행사했던 6개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재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먼저 종업원 5인 이상 업체로 확대한 유급병과 의무화 법안을 재의결했습니다. 또 경찰이 공원과 놀이터 등에서 발생한 범죄 기록을 지역 시의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한 법안, 동물학대 범죄자 등록 의무화 법안, 뺑소니 교통사고 기록 온라인 공개 법안, 그리고 비영리기관 시 소방국 인스펙션 비용 면제 법안과 환경오염 개선 기술 프로그램 개발 법안 등을 다시 의결했습니다. 멜리사 마크 비보리토 뉴욕시 의장은 이번 결정으로 뉴욕시는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취임사에서 뉴욕을 위협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끝내고 뉴욕을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가 교사 평가제 시행을 2년 연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통 교과 과정이 수정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쉘던 실버 뉴욕주 하원 의장과 캐서린 로렌 교육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주의회 의원들은 어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교사들을 훈련시킬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주의회의 공통교과과정 표준시험 결과를 가지고 교사 평가의 기준을 삼는 것에 대해 최소 2년 연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사 평가 기준에 따르면 학생들의 표준시험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교사 연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 2년 연속 비효율 평가를 받은 교사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 의원들은 연방정부 지원금 7억 달러를 염두에 두고 이미 2차례 수정된 바 있는 공통교과 과정을 또 수정하는 것을 꺼리는 입장입니다. 실버 의장은 완전히 새 커리큘럼과 새로운 체계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현장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졸업시험 리전트 위원회에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리전트 위원회는 다음 주 중 진행 방향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신년계획 발표 당시 공통교과과정 연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힌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입지는 곤란해졌습니다. CBS가 앞으로 담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CBS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20억 달러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청소년 금연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에 나선 가운데 미국의 제2 드럭스토어 체인인 CVS가 이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CVS는 오는 10월까지 미 전국의 7,600개 점포에서 담배 판매를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CVS 의약품 판매 부문 최고 경영자는 이날 성명에서 담배 판매 중단은 고객의 건강을 위해 옳은 일이라며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담배 판매 중단을 선언한 CBS는 연간 매출 약 20억 달러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특별 성명에서 CBS가 담배 판매를 중단하고 금연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한데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연방식품의약국이 지난 4일 TV 잡지 광고와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대대적인 청소년 금연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대대적인 청소년 금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한 해 48만여 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어 청소년 시기에 금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오는 11일부터 TV 잡지 광고와 소셜미디어 홍보 등에 1억 1,500만 달러를 들여 청소년 금연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5년간 6억 달러를 금연 캠페인에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캠페인 광고는 청소년이 즐겨보는 MTV 방송과 10대 패션 잡지, 틴 보그 등에 실리게 되며 미전역 200곳 이상에서 적어도 1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TV 광고는 담배를 살 돈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부를 떼어내고 뺀지로 이를 뽑아 담배값을 치릅니다. 흡연이 피부와 치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러운 불량배 모양의 담배가 10대들을 괴롭히고 담배가 발사하는 광선을 막고 치아가 부서지는 광고도 준비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흡연의 위험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려는 연방식품의약국 시리즈 중 첫 번째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에 따르면 성인 흡연자의 약 90%는 18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매일 18세 미만의 청소년 700명이 일상적 흡연자로 전락합니다. 청소년 대상 금연 캠페인에 돌입한 이유입니다. 뉴욕에는 길거리 패들러들이 많이 있죠. 그중 향수를 판매하는 패들러들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 가짜 향수가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길거리 노점상들의 제품은 절대 구입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최근 위조 향수 시장이 부쩍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향수 10개 중 1개는 싸구려 화학 재료로 만들어진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조 향수가 나돌면서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조 향수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조 향수는 값싼 화학 제품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이를 잘못 사용하면 건강에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일부 위조 향수에 차량 부동액이나 공업용 알코올, 심지어는 동물 배설물 등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 물질들이 피부에 직접 닿거나 호흡기로 흡입되면 피부에 가려움증, 비강 문제, 천식 등 각종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반드시 향수 제조사로부터 판매 인가를 받은 소매상만을 이용할 것과 길거리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유명 향수 제품은 절대로 구입하지 말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